안녕하십니까, 버싱입니다. 자, 지난 두 개의 영상은 어찌 보면 오늘 이야기할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위한 빌드업 형식의 그런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안 믿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굳이 올려야 되는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제 정체성 중 하나인 사회생활을 하는 제가 아니라 유튜버로서 정보를 전달하는 퍼식이라는 제 가명 또한 저의 정체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정말 시리어스하게 듣지 마시고 반소설 혹은 반음모론으로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약 두 달 전에,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활동과 트위터 활동을 접기 전이죠. 한 두 달 전쯤에 한 외국인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예, 트위터로 연락을 했어요. 제가 트위터에 포스팅하고 있는 글, 그리고 리포트 같은 거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만나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SNS에서 DM이 날라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스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또 어딘가에서 날라온 광고 스팸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은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냥 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그렇게 연락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호주에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있고 만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내가 호주에 있는데 어떻게 만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저희 집 근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정말로 찾아왔어요. 그때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호주 커뮤니티 내에서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어찌 보면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제 유튜브 채널은 한국말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도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계 미국인이 어떻게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연락을 하기 전에 미리 우리 집 근처에 와서 그렇게 연락을 했을까? 자,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모든 스마트폰 혹은 이메일, SNS, 인터넷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너가 누구고 어디에 사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이게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거랑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약간 전달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100% 제가 받았던 그런 느낌을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벌써 두 달 정도 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받았던 그런 충격이나 그리고 기억 같은 것도 약간 흐릿해지거나 혹은 약간 변질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재미로 들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제가 자주 다뤘던 주제를 이제 기존 구독자님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정보를 보기 위해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트위터에 올렸던 여러 가지 글들 중에서 몇 가지 멘트가 본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해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게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저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분이 엄청 위협적이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약 일주일 정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약간 두뇌 테스트, 심리 테스트 같은 그런 게임도 좀 둘이서 같이 했어요. 예를 들면 엄청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본다던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인터넷에 정보를 누가 더 빨리 찾고 그리고 그런 정보를 얼마나 잘 빨리 분석을 하느냐, 이런 약간 경쟁 게임이나 두뇌 게임 같은 그런 것도 중간중간 좀 했습니다. 저도 몸으로 하는 거는 좀 자신이 없지만 이렇게 두뇌로 하거나 어떤 사안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런 거는 제 나름대로 약간 자신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그래도 내가 일반인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그때 같은 인간으로서 이게 벽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내가 절대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있구나, 이런 거를 그 사람한테서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저와 그런 거를 할 때
진지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장난 삼아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일종의 벽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 호기심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호주로 자기 시간을 내서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기업의 CEO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아는 글로벌 기업의 뭐 임원급 정도 되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자기가 어느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회사와 협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회사를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글로벌 대기업들, IT 기업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100%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내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지적 능력, 정말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더 많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정도만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설이나 음모론에 이야기하는 뭐 커튼 뒤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닐까 혹은 뭐 가상화폐나 투자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뭐 그런 부자였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100%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호감이 가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찾아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거였죠. 자, 지난 두 개의 영상을 보면 제가 기존에 다루고 있던 주제랑은 많이 다른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물론 제 관심 분야에는 과학이나 뇌과학 혹은 동방사상 이런 것도 제가 관심 있었지만 실제로 이전 두 개 영상에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그런 사실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은 게 분명히 있어요. 제가 모르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구온난화 관련된 그 영상의 가장 끝부분 그런 내용도 검증할 수는 없지만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똑똑한 사람을 이제 정말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똑똑해지고 뭔가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냐? 내가 당신처럼 될 수 있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다. 친구를 가질 생각도 하지 않고 따로 결혼을 할 생각도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게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지내실 거냐고. 그래도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얻는 재미보다 혼자 공부를 하는 게 더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저는 그런 인생이 별로 재밌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사람 아니냐. 그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처럼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해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5살짜리 애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지적 레벨의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과 어울리려면 우리가 5살 수준의 그런 화법 그리고 정신 연령, 지식 수준을 낮춰서 그렇게 대화를 해야지 5살짜리 애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행위를 보통 놀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노는 게 아니라 5살짜리 애와 놀아준다. 아마 그분이 이야기한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지적 수준의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 그 대화의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신의 정신 연령을 확 낮춰야 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혹은 성향 자체가 약간 너드 같은 그런 성향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분은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군요.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너는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기회가 많이 없다. 뭐 이 정도까지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살면서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그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조언하기를 제가 트위터에 올렸던 여러 가지 자료 및 그리고 내용들 중에서 조금 위험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지우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단순 호기심으로 저를 찾아왔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위터랑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 몇 개도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굳이 긁어부스럼을 남겨둘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지구온난화와 인구 감축에 대해서 갑자기 영상을 올리고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인구가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서 얻는 이득보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얻는 혜택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줄이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인구를 감축시키는 거. 두 번째로는 다른 행성으로 우리 인류를 보내자. 그래서 지구가 아닌 또 다른 행성을 개발하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계층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곧 있으면 연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가 오고 있거든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총량은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비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데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노령 인구의 복지를 정부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해야 되는 청년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세금도 같이 줄어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연금을 운영하는 국가, 그리고 노인 복지를 고려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구온난화, 그리고 탄소 배출 이런 것도 그중 하나겠죠. 자, 그리고 다른 행성으로 보내는 그 플랜은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을 때는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일론 머스크는 이상한 놈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분이 속해 있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과는 반대되거나 혹은 따로 놀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화성을 간다는 거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도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든 혹은 가지 못하든 어찌되었건 그 과정에서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의 변화에 생존에 필요한 그런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거죠. 척박한 공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동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기술 또한 그로 인해서 개발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놈이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거는, 어느 분야의 최고가 된다 혹은 유명해진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을 타겟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 자신을 노리는 적이 많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인즉슨 여러 사람의 시기 질투 그리고 견제를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세에 집착하지 말고 무대 뒤에서 무대를 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유튜브도 그닥 추천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유튜브가 제 인생의 어찌 보면 취미생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접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예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제가 공부한 내용을 조금 다듬고 가공을 해서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그런 창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사태처럼 제 채널과 제 얼굴이 한국 뉴스에 등장하는 그런 이슈 없이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정보를 소소하게 전달해주는 지금 이 상태가 저는 딱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포함해서 지난 두 가지 영상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많이 풀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가면 아무리 설명을 쉽게 한다고 해도 재미도 없고, 그리고 현실의 체감도 되지 않고 약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영상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면서 만들었다는 거는
제가 느꼈던 그런 거를 여러분도 조금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영상을 만든 거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나이에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벽에 가로막혀 있거나 혹은 정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게 100명 중에 한 명이든 1000명 중에 한 명이든 혹은 지금은 없지만 차후에 어차피 유튜브에 제 영상이 남아있을 거니까 차후에 그 영상을 발견했을 때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 취지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어쨌든 2달 전에 만난 그 중국계 미국인 분은 한 일주일 정도 저와 그렇게 만나면서 그렇게 호주에 있다가 뭐 다음에 언제 찾아오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떠났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또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한테는 매우 신선한 경험이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최소한 나는 그런 세계에 들어갈 그릇은 안 되는 것 같다. 그 사람을 보면서 일종의 벽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저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고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운동하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정보를 쉐어하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지금 현실이 저는 나쁘지 않다. 만족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뭘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즐겨야죠.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하고 있는 거는 과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2070년, 뭐 2080년 이때보다 조금 더 일찍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르면 2030년 이내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뭐 그 사건이 기후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거대한 전쟁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새로운 질병에 창궐일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법칙을 운영하고 방향성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들이 인구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에 따른 시도도 계속 시행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전부 다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이고 그리고 제 생각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시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음모론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로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매도 알고 맞는 게 모르고 맞는 것보다 덜 아픈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 마음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